아침 햇살이 비추는 창가에서 플로라는 오늘도 하루를 시작했다. 바쁜 직장생활과 가정사로 인해 피로가 쌓였던 플로라는 단단한 결심을 했다. 오늘부터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실천해보기로 말이다. 첫 번째로, 플로라는 매일 아침 10분간 명상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어색했지만 머지않아 마음이 고요해지고 상쾌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마음의 평온을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플로라는 하루의 시작을 이렇게 알렸다. 두 번째로, 플로라는 일기를 쓰기로 했다. 아침 명상을 마친 후 전날을 돌이켜보며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과 느꼈던 감정을 일기에 적었다. 어떤 날은 기쁨으로 가득 찼고 또 어떤 날은 슬픔이 가득했지만 일기를 쓰면서 플로라는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감정을 적어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해방감을 주는지 알게 되었다. 세 번째로, 플로라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저녁 퇴근 후에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걸으니 하루 종일 긴장되어 있던 몸과 마음이 풀어졌다. 운동은 단지 건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푸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다. 네 번째 습관은 음식이었다. 플로라는 인스턴트 음식 대신 신선한 과일과 채소, 그리고 영양소가 가득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처음에는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플로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신체가 건강해지니 자연스럽게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졌다. 다섯 번째로, 플로라는 디지털 디톡스를 하기로 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 없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처음에 불안함을 가져다 주었지만 디지털 기기에서 벗어나 책을 읽고 자연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자유로워지는지를 체험하게 되었다. 그녀는 전자기기로부터의 자유가 얼마나 큰 안식을 주는지 깨달았다. 여섯 번째로, 플로라는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로 다짐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해소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가져왔다.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은 언제나 기분이 좋고 상쾌했다. 덕분에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도 한결 가벼워졌다. 마지막으로, 플로라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기로 했다. 매일 저녁,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생각하며 잠들기 전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이 습관은 행복감을 증대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플로라는 시간이 지나며 이 습관들이 자신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 스트레스는 여전히 그녀의 삶의 일부였지만 더 이상 그것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다. 새로운 관점과 생활 습관 덕분에 플로라는 자신의 삶을 더 주도적으로 살게 되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되었다. 결국 생활 속 작은 변화들이 그녀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보여주면서 플로라는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저는 항상 건강에 대한 고민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늘 어려운 도전이었죠.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올랐습니다.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지금 내 생활 속에서 아주 작은 변화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죠. 첫 번째로 실천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시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무슨 변화가 있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이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면서 몸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하루의 시작을 상쾌하게 만들어줬고 자연스럽게 커피 대신 물로 아침을 열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기로 한 결정입니다. 직장의 5층이라 처음에는 숨이 차고 다리가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쉬워졌습니다. 점심시간에도 기분 전환 삼아 산책을 나가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이나 가을의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면서 걷는 것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인 여유도 함께 가져다 주었습니다. 식습관에서도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아침마다 먹는 토스트에 잼 대신 아보카도나 토마토 슬라이스를 올려 먹거나 가급적이면 저녁 식사에 야채를 한 가지 더 추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평소처럼 식사를 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한 식단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시도에 점점 익숙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시간을 내어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어렵게만 느껴졌던 이 습관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주었고 하루의 피로를 정리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둘씩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실천해 나가자 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건강의 문제가 단지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는 단순한 건강 습관의 실천을 넘어서 삶의 방향을 바꿔주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변화를 경험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가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 작은 마을에 모든 것이 풍성한 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외부에서 몰려온 질병들이 마을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마을은 큰 위기에 처했다. 마을의 족장은 질병에 맞서 싸우기 위해 뛰어난 약초사 할머니마고 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마고는 항상 자연의 답을 추구하며 그녀가 가진 지혜로 사람들을 건강하게 해주곤 했다. 마고는 족장을 보며 말했다. 모든 병에는 자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단다. 내가 이 마을을 위해 준비한 5가지 자연식품이 있다. 이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여줄 거야.
첫 번째 식품은 고래배였다. 이 특별한 베리는 높은 산 어디에서만 자라고 강력한 항산화 특성을 지녔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아침 이 베리를 곱게 으깨어 차로 마셨고 덕분에 몸 안의 독소가 감소하며 활력을 느끼기 시작했다. 두 번째 식품은 황금버섯이었다. 빛나는 황금색의 이 버섯은 산림 깊은 곳에서만 자라며 강력한 면역 조절 성분으로 유명했다. 사람들은 이 버섯을 수프에 넣어 끓여 먹었고 조금씩 몸이 달라지는 것을 체감했다. 세 번째 식품으로 마고가 추천한 것은 은빛 마늘이었다. 평범한 마늘과 달리 은빛으로 빛나는 이 마늘은 강력한 면역 강화 효과로 이름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은빛 마늘을 갈아 요리에 첨가하거나 생으로 먹었다. 시간이 지나며 그들은 감기 같은 잔병에서 자유로워지는 걸 경험했다. 네 번째 자연식품은 불꽃뿌리였다. 매운맛과 함께 강력한 항염 증상이 있는 이 뿌리는 체내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뿌리를 갈아 차로 마시거나 샐러드와 곁들여 먹었다. 염증이 줄어들면서 아픈 이들이 점차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식품은 천상의 씨앗이라는 이름의 씨앗이었다. 이 씨앗들은 여러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제공하고 면역 체계의 초석이 되어 주었다. 사람들은 씨앗을 으깨거나 죽에 넣어 섭취했다. 이 다섯 가지 자연식품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면역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질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족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마고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마을은 예전의 평화와 건강을 되찾았고 마고의 이야기는 자연식품의 놀라운 힘을 전하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그리고 이 전설은 오늘날까지 여러 가정에서 면역력을 높이는 자연식품을 사용할 때마다 떠올려진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바쁜 도시의 중심가에서 30살의 직장인 민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 7시에 기상했다. 그는 항상 대비해 놓은 알람 소리에 섞여서 일어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스마트폰 알림을 확인하며 하루 일과를 점검했다. 어제는 팀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고 민수는 그 발표 준비로 거의 밤을 새기에 좀 더 피곤함을 느끼고 있었다. 출근길에 항상 들르는 커피숍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과 크로와상을 사서 전철을 탔다. 출근길마다 민수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전철 안에서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다음 미팅 준비에 차분히 시간을 보냈다. 오늘도 평소처럼 일정은 꽉 차 있었고 그는 상품 개발팀의 회의를 주재해야 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정 속에서 민수는 본인의 수분 섭취를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다. 긴 회의 중 점심을 먹을 시간이 됐고 그와 그의 팀원들은 회사 근처의 유명한 일본 식당으로 향했다. 라멘을 한 그릇 먹으며 미소를 지었지만 후식으로 마신 진한 녹차라떼가 그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을 뿐이었다. 오후에도 여러 가지 업무에 쫓긴 민수는 온갖 보고서와 문서 작업에 휘말렸다. 급히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그가 물병 대신 커피잔만 손에 들고 있는지를 깨달은 것은 오후 4시가 넘어서였다. 갑작스럽게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극심한 갈증을 느꼈다. 마치 목이 바짝 바르르 마른 것처럼 느껴졌고 그제서야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물병을 바라봤다. 매일 사무실에서 마시는 하루의 물 권장량이 생각나던 순간이었다. 민수는 물을 2잔 연속으로 마셨다. 물 한 모금이 들어올 때마다 그의 기분은 점점 나아졌고 정신도 맑아지는 듯했다. 이렇게 많이 바빴던 자신의 하루 속에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제야 그의 뇌리를 치고 지나갔다. 민수는 그제서야 깨달았다. 언제나 힘들게 느껴졌던 것들이 단순히 수분 부족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사실. 저녁에는 집에 돌아가 더 많은 수분을 섭취하기로 결심하며 그는 스마트폰에 수분 섭취량을 기록해주는 앱을 설치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분 섭취율을 기록하고 알람을 설정해 일정한 시간마다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간단한 변화지만 민수에게는 큰 깨달음이었다. 다음날 아침부터 민수는 새로운 루틴을 시작했다. 멀끔히 차린 정장 속에선 전과 같은 민수지만 그의 손에는 항상 물병이 함께했다. 그리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서 민수는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고 매일 업무도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제는 민수뿐만 아니라 그의 동료들까지도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널리 알리고자 했다. 그렇게 회사 곳곳엔 물병을 더 많이 배치했고 다과 시간에는 꼭 물 한 잔씩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물을 더 마시는 것을 넘어 팀 전체의 건강도 상승시키고 사무실 분위기마저 긍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이 모든 것이 민수의 작은 깨달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회사 동료들 간의 중요한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수분 섭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민수의 경험은 큰 교훈으로 남았다. 매일 필요한 수분 섭취량을 놓치지 마세요. 라는 문구가 더 이상 하나의 권장사항이 아닌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